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돌아오는 주에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 아마도 신규 상장, IPO라고 하잖아요. 신규 상장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명 서클이라 그래가지고요. 요게 세계 2등, 전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라는 이 기업이 미국 증시 최초로 상장을 합니다. 참 이제 코인 기업이 하나둘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데 뭐 코인베이스니 뭐 이런 들어오는데 야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이제 미국 제도권에 상장시키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날짜는 6월 5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또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웬만하면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최대한 끝까지 보다가 왔는데 그래서 티커가 서클, CRCL 이러는데 참고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온라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상에 있는 달러인데 이거 가지고 그냥 코인도 살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든 송금도 할 수 있고 뭐 예금도 적금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렇게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 1등이 테더, 2등이 서클입니다. 테더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USDT 그리고 서클에서 발행한 건 USDC 이렇게 해서 그냥 끝자리만 다르다 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계속 나올 거니까요. 한번 보시는 김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상장 주관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 이런 월가 기관들이 공동 참여하는데요. 이렇게 상장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도 수혜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주가 트럼프 시대에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트럼프 시대에 규제 완화해줘가지고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나 거래소에 계속 상장 이런 거 열풍이 불거든요. 그럼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들 수익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숨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코인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는 법안도 지금 계속 통과 앞두고 있고 지니어스 액트라 그래서 규제 완화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인이 좀 더 월가에서도 그렇고 제도권에서도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쉽게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만들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 풀어주기 법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메인 이슈입니다. 블랙락 세계 최대 큰손이죠. 또 그리고 캐시우드 등 큰손이 지금 매수를 선언해가지고 약간 띄워주게 하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대 큰손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 아예 대놓고 서클 이번에 지분 10%를 인수하겠다 밝힌 거죠. 대놓고 이거는 거의 밀어주는 급이잖아요. 이건 뭐 띄우겠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뒷배경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블랙락은 이 서클이라는 회사가 크면 클수록 돈 버는 구조예요. 왜냐면 이미 계약 관계가 이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으로 있을 때, 준비금으로 있을 때, 예치금으로 있을 때 그거의 90%는 블랙락이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블랙락이 자산운용사니까 서클이 가지고 있는 현금 90%는 이렇게 펀드 형태로 관리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서클을 저 같아도 매수한다고 이렇게 빵빵빵 띄우겠죠?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블랙락은 돈을 버는 구조다. 이렇게 뒷 배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혹은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넣고 하면 그걸 산 돈이 고스란히 블랙락의 펀드에 자금으로 들어가고 블랙락은 수익을 나눠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펀드 회사니까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커져도 좋은 게 세계 최대 또 비트코인 ETF, 암호화폐 ETF 발행사잖아요. IBIT 이런 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투자 못하지만 규모가 가장 큰 비트코인 ETF이기도 합니다. I로 시작하면 블랙락에서 만든 ETF거든요. iShares라는 브랜드인데 암호화폐가 커져도 돈 버는 구조니까 블랙락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암호화폐 띄우려고 맨날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냥 지분 사고 투자한다 이렇게 밀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블랙락도 서클의 상장의 숨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하나 더 있죠.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도 이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에 수익을 나눠 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 분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클이 상장하고 사람들이 서클에 투자 많이 하고 정확히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면 살수록 코인베이스와 함께 수익을 나눠 먹는 이게 지분 투자가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래서 서클이 상장할 때 숨은 수혜주가 뭘까요? 한다면 저는 이제 코인베이스와 블랙락 2개 정도가 또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드와 서클 차이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좀 코인 계속 띄우려는 시도가 좀 보이고요. 암호화폐 시장 좀 띄우려는 게 보이고 그래야 이제 블랙락이나 제도권에서도 먹거리거든요. 신규 먹거리. JP모건이나 월가에서도 규제 풀어주면 요거 시장 침투해가지고 새로운 상품 만들고 ETF 출시하고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띄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상장도 시키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는데 여기 뭐 라인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그냥 비트코인 열혈 신봉자분들 위주로 막 모였던 자리라면 이제는 거의 뭐 백악관 연례 행사처럼 돼버렸습니다. 보시면 부통령 참석하죠. 트럼프 장남과 차남 참여하죠.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까지 참여합니다.
뭐 그냥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통령은 아예 대놓고 연설합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가상화폐 규제, 탄압 끝났다. 비트코인은 이미 경제 주류에 편입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인 중에서 5천만 명이 보유하고 있대요. 근데 빠르게 1억 명까지 늘어날 거랍니다. 비트코인 보유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규제 완화 법안도 통과 지지한다 밝혔고, 또 그리고 암호화폐 자문은 정부가 지금 비트코인 추가 매입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인 띄우기의 열풍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코인 시장을 띄워야 미국 달러 패권도 유지하기 유리하고 채권도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띄워야 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인지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퇴직연금까지, 이것도 저는 빅이슈라고 봅니다. 빅이슈. 퇴직연금으로도 비트코인 투자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후 대비 자금, 여러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월급의 일부를 그냥 자동으로 절세계좌, 연금계좌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혹은 암호화폐 관련 ETF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걸 막았거든요. 반강제적으로. 그러니까 401k, 그 미국 연금 계좌, 절세 계좌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신중하라라는 지침을 내려가지고 사실상 규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 주에 풀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침 폐지. 그럼 이제 월가 이런 데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JP모건이든 블랙락이든 각종 월가 은행들은 수혜를 받는 거죠.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ETF로 출시하면 되니까 ETF나 노후 은퇴자금용 펀드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적립식 펀드, 적립식 ETF, 혼합 ETF, 혼합 펀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매달 급여의 일부를 뭐 암호화폐 투자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금융주에 수혜가 되는 소식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ETF 운용사 블랙락 등등등도 수혜주고, 거래소 이제 암호화폐 거래 활발해지면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등등등이 거래 활발해지면 수혜주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암호화폐 계속 트럼프 트레이딩 메인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트레이딩 맵에 한 가운데다가 금융과 암호화폐 같이 넣어놓은 이유기도 합니다. 규제 완화 계속 느껴지시죠? 제가 매주 이슈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금융주와 암호화폐 관련주들 밀어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매달 말 매달 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해드리는 요즘 자료가 있는데, 미국의 돈 풀리는 속도를 보여주는, 정확히는 이제 통화량,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고 있냐, 돈이 도는 양을 보여주는 M2 통화 공급량 지표가, 속도가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숫자 한번 느껴보시라고 숫자로 넣어놨는데 쫙 올라갑니다. 이 성장률이,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돈 풀리는 게 지금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속도가. 그러니까 지금 예적금 이런 데 묶어놨던 돈들이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투자 이런 데로 뛰쳐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가속화, 각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고점은 이미 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돈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산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위험자산 나스닥 코인, 암호화폐 이쪽이 유동성 랠리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상반기는 빅테크가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는 빅테크나 미국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미 뭐 좋지만, 이미 코인 시장도 좋긴 하지만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이번 주에도 파월을 최초로 불렀죠. 안 만난다고 하더니 결국 만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파월 부른 거 처음이거든요. 만나가지고 불러가지고 대놓고 금리 인하 안 한 것은 실수다, 면전에 대고 압박을 했다고 하죠. 기싸움. 근데 파월은 객관적이면서 정치적 고려가 없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은 파월 입장에서도 데이터만 봐야 되는데 명분이 없겠죠. 지금 미국 경제가 박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물가가 엄청나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근데 물가는 물론 이미 많이 내려오고 있지만 관세 때문에 또 모르니까, 불확실하다는 핑계로 재료로 못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6월 또 금리 결정 회의도 있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금리 결정 회의 때마다 계속 트럼프가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금리 내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이번에 물가 발표 났는데 물가가 진짜 많이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장에서 맨날 뉴스에 보면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오고 뭐 공급망 쇼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데, 진짜 아직까지는 물가가 잘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정도 물가 내렸으면 진짜 금리 내려도 이상할 게 없을 숫자긴 하거든요.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죠.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도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백악관에서도 이거 계속 물가 4년 최저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재밌는 영상 이거 보면은 하나 가져왔는데, 야 이거 합성 아닙니다. 제가 이거 라이브로 생중계로 봤었는데, 보시면 트럼프가 갑자기 기자회견할 때 그 CNBC 화면을 틀어가지고 기자들한테 들려줍니다. 이거 보시면 딱 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주식시장이랑 물가, 금리 이런 거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트럼프 백악관에 아예 그냥 그 팍스뉴스랑 막 CNBC 틀어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보시면 딱 틀어주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정 한번 보시면 딱 듣더니 이렇게 딱 보자, 내 말 맞았지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은 CNBC 그 앵커가 지금 미국의 물가가 잘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이 막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다. 막 이러니까 트럼프가 거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씩 웃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씩 웃으면서 내 말 맞지? 약간 이런 겁니다. 자랑하려고 튼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내 말 맞지? 끄덕끄덕 하면서 자랑하려고 튼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딱 보면서 야 진짜 이분은 일기 때도 그랬지만 주식시장, 물가, 금리, 뭐 경제 방송 사방에 틀어놓고 혹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트럼프가 하락 배팅 쇼 쳐놓고 증시 폭락할 만한 말 던지고 저점 매수한 다음에 일부러 좋은 말 던져서 올린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의심이 될 정도로 저런 방송이나 미디어나 증시 움직임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저희 증거 자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방송 다 듣고 내 말 맞지? 물가 내려갔지? 경제 좋지?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민감하신 분이다. 이렇게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계속 내리라고 압박도 하고 있고 하반기 금리가 이제 내려갈 확률이 또 있으니까 또 한국도 이제 금리 내리고 추가 인하 2회까지 이제 시사하고 있죠. 미국도 지금 연내 2회 잡히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2번 정도.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도 내리고 전 세계 뭐 한국은 예로 든 거고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니까 유동성 랠리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올해 성장률이 반토막 났더라고요. 전망치가 1% 미만으로 내려간 거는 역대 3번밖에 없습니다. IMF, 금융위기,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돈은 더 풀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자산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 코로나 때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막 무너진다고 하는데 자산시장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는 게 유동성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곧 있으면 또 내리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 이런 것보다도 하반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유동성 랠리 기대감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혜는 역시 나스닥이나 빅테크가 될 가능성도 있고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도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이나 코인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관련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제가 봤을 때 연기가 안 되고 할 것 같은데 조금 뭐 변경된다면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도 요거 이제 어쨌든 올해 하반기 이제 지금 여름 내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사가 미국 증시에 들어오는 것도 되게 상징적이고 큰 이슈라 가지고 돌아오는 주에 한번 보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락도 매수를 한다고 발표했으니까 또 좀 띄우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5년 이제 4월 벌써 2분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좀 더 저와 함께 투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텔레그램 소수의견 채널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트럼프 2기 시대 들어서 고변동 장세, 정신없고 정보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좀 혼자 공부하고 투자하는 건 좀 어렵다, 막막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중요한 정보 위주로 엄선해서 알고 싶다. 혹은 조정장, 그리고 고변동 장세, 좀 멘탈 관리도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견 구독하시면 요즘 안 그래도 트럼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정말 중요하게 투자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수시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필요한 자료들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월가나 외신에서 나오는 양질의 보고서나 자료들 공유드리고 있고 수시로 리스크 점검표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2019년부터 쭉 이어져 온 채널인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이 소수의견 구독 모집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